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시험 하루 전 최종 점검 스피드 생명보험 OX 퀴즈 40문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 침투율은 국민 1인당 지출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은 X입니다. 우리 보험 밀도는 국민 1인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보험료로 세계 18위 수준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보험 침투율은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을 말하는 거고, 이것도 세계 하위권이 아닌 좀 상위권인 세계 14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보험 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은 X입니다. 우리 수익자 변경할 때 회사의 승낙은 불필요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문제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틀리는 겁니다. 3번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 방식에 비해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전산 시스템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4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답은 X가 되겠죠. 우리 무진단 계약의 거절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돼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진단계약의 거절을 물어봤다면 이때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거절 의사가 미통지한 경우에는 이때는 자동으로 승낙된 건지 거절된 건지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때는 자동으로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인정사망은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관련돼서 일반 실종, 특별 실종도 함께 나오거든요. 일반 실종은 5년, 그리고 법원, 특별 실종은 1년, 그리고 법원까지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6번 실무상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에 질문표를 사용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7번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한 계약 전환 행위를 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답은 X인데 두 군데가 틀렸거든요. 우리 부당한 계약 전환이라고 하면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되어야 되고, 해지가 아닌 이때는 취소가 됩니다. 8번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체증성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인 경우 보험금의 삭감의 형태로 인수 가능하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표준 미달체를 인수할 때 체증성 위험은 보험료 할증의 형태로 인수를 하고, 체감성 위험의 경우 보험금 삭감의 형태로 인수하니까 이 글자의 짝 맞춤을 좀 주의해서 문제 풀어줄게요. 9번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생애 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고객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10번 금융위원회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답은 X가 됩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금융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내에 SIU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보기도 종종 나오니까 같이 봐두실 거고요. 우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교육 및 대국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보기로
협회에다가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보기는 거의 틀린 보기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함께 외워두도록 할게요. 김토리쌤. 2편 보험 법규편 보도록 할게요. 11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주요 판매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융기관 등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판매한 대리점에서 모집할 수 없는 상품으로 일반 개인 보장성 상품, 일반 장기 보장성 상품, 그리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 판매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망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든지 보장성 느낌이 들어가는 건 금융기관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학습해 주실게요. 12번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등록이나 말소의 신청은 원칙은 모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단 예외적으로 말소는 그만두는 걸 말소라고 합니다. 말소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등록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3번 협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 가능하다. 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14번 13회차 유지율 95%, 25회차 유지율 90%인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유지율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공부하실 때 생명보험협회 주관 1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 및 개인 대리점, 그리고 유지율은 13회 90%, 25회 80% 이상, 1년 내 품질 보증 해지 등의 0건, 3년 내 사고 모집 기록 0건, 이거를 여러 번 외우셨을 텐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90, 80의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닌 이 기준을 이상된 설계사가 기준을 만족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은 95%, 90%인 설계사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5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번 생명보험협회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하는 모집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17번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등의 금융민원 또는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 신청 기관으로서는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협회는 민원 접수기관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둘게요. 18번 장애인인 근로자 김생명 씨를 계약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27만원이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로 12%, 그러니까 12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15%, 즉 15만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때는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에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은 장애인인 근로자 김생명 씨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반 보장성 보험은 대상자가 되지만 이런 김생명 씨를 계약자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생명 씨는 연금 수령일 현재 80세 이상이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4%이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55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에서 80세 사이는 4%, 80세 이후에는 3%가 적용돼서 아래쪽에 밑에 보시면은
종신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4%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종신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나이에 따라 받는 것과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것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3%가 더 저율이라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문제에서 김생명 씨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20번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당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하여 옳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그리고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김토리쌤, 3편 생명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아주 정확한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업법상 정의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고 이 문장의 어디를 고쳐놔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기억해 주세요. 22번 생명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밖에는 할 수 없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3번 특약은 그 부과 방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 가능 특약과 선택 불가 특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택 가능 여부에 따라 특약을 구분할 때는 의무부과 특약과 선택 특약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24번 자산 연계형 보험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보험금에 반영하는 보험이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당 설명은 실적 배당형 보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평가한다든지 최저 보증 이율이 없다든지 변액 보험과 관련된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실적 배당형 보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25번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장성 보험의 정의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초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거. 반대로 저축성을 물어보면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26번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기본 보험금의 공시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7번 장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8번 대부분의 연금보험에서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9번 변액보험 공시제도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및 펀드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0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이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김토리쌤, 4편 제3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상법에서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제3보험업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상해 질병은 있고 간병은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법에는 제3보험이 없고 보험업법에서 제3보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2번 재산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통합보험이라고 불린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보험을 재산보험이라 부르는 거지 별도로 통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33번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 존재 여부와 기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외워주세요. 34번 교통사고, 레포츠사고, 싸움 등이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으로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 보장을 하는데 싸움은 우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35번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로 변경된 직업과 무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은 X가 됩니다. 무관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36번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37번 동일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본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38번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4세대 실손으로 갔다가 다시 3세대로 돌아오는 것은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39번 장기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국가와 보험회사가 분담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40번 위험률 변동 제도란 의료기술 등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위험률 또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간병보험 파트에 위험률 변동 제도가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정의인 이 설명을 꼭 반드시 외워줄게요.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40문제 전체 전범위를 스피드 OX 퀴즈로 살펴봤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김토리쌤